안녕하세요. 누군가에게 사람이 아닌 그냥 돈이었던 40대 남자입니다. 사람을 볼 때 자신에게 득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만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바로 그런 사람과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장모입니다. 저는 장모가 어떤 사람이건 그래도 가족이니 진심으로 잘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장모는 제 진심이 어떻건 저를 그저 돈으로만 알고 돈이 없어지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장모가 결국 집에서 어떤 신세가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작게 농사를 짓던 부모님 아래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누난 간호전문대를 졸업한 뒤 간호사가 되었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나가 기술을 배우고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갖은 노력 끝에 돈을 모아 나이 27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력 끝에 제 회사는 서서히 직원도 8명이나 되는 어엿한 회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차린 지 11년 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던 아내를 만나 결혼했어요. 저희 부모님과 누나 그리고 매형은 어디서 이런 좋은 여자를 데려왔냐며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처가에 인사 갔던 날, 장인어른과 장모도 절 정말 반갑게 맞아줬어요. 특히 장모는 절 보자마자 우리 사위하고 부르며 꽉 안아주기까지 했죠. 아이고, 그동안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네. 무려 회사 대표라며? 그런 귀한 몸이 우리 집안 사이가 되어주다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없어. 아유, 얼굴도 딱 우리 집안 사이감이네. 천생연분은 원래 닮는다는 거 알지? 보조개도 그 인매도 우리 서윤이랑 딱 닮았어. 그지 여보? 아내에겐 4살, 6살 연하의 여동생,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도 아내처럼 성격이 둥글둥글한 좋은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결혼한 뒤 전 아내와 연년생 딸을 둘 낳으며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해나갔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집사람 이렇게 예쁘고 착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어버이날이라고 다 같이 이렇게 여행도 데려와줘 놓고 무슨 용돈까지. 어머나, 100만 원이잖아? 고맙네, 강서방. 귀하게 잘 쓸게. 저는 장인 장모님께 정말 잘했습니다. 무슨 날이면 100만 원, 200만 원씩 통 크게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친구분들을 만나신다는 날엔 마음껏 쓰시라며 카드도 드렸어요. 또 무슨 날이 아니어도 종종 편하게 쓰시라며 50만 원, 7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어느 어버이날엔 평생 동남아 휴양여행 가보는 게 소원이었다던 두 분을 모시고 처제와 처남 몫의 여행 비용까지 다 내주며 동남아 가족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장인 장모님께 그렇게 뭐든 아까워하지 않았던 건 첫 번째는 저희 부모님께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었어요. 결혼도 했으니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해드리는 게 도리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가 저희 부모님께 잘해도 너무 잘해줬기 때문이에요. 서울 사람이 시골에 가면 벌레도 그렇고 불편한 것이 많았을 텐데 아내는 두 분이 쓸쓸하실 거라며 애들을 데리고 정말 자주 부모님 댁에 내려가자고 말해주더라고요. 말도 얼마나 곱게 하는지 부모님이 괜히 미안해하시면 이렇게 대답도 하곤 했죠. 힘든데 뭐하러 이렇게 자주 와. 서울 아가씨가 시골 자주 오면 얼굴만 더 타. 오면 좀 쉬라고 해도 쉬지도 않고 바득바득 농사일까지 따라 나와서 돕잖아. 농촌 체험하는 거예요, 저. 남들은 돈 주고도 한다는데 전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싱싱한 상추며 오이며 과일이며 저 얌체처럼 식재료 얻어가려고 오는 건데요. 제 음흉한 속 모르셨죠? 이런 사람이었으니 부모님도 아내를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랬으니 저도 더더욱 처가에 잘하고 싶었던 거죠. 장인어른과 장모에게도 처제와 처남에게도요. 다른 가족들은 모두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제게 참 고마워했는데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장모는 갈수록 받은 것만으론 만족이 안 됐는지 제게 자꾸 연락해 더 많은 돈, 더 비싼 선물을 요구하더라고요. 강서방, 내가 겨울 코트가 다 해졌지 뭔가. 백화점에서 민코 코트를 한 벌 사고 싶은데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겨울 코트요? 지난달에 제가 좋은 코트 하나 사드렸잖아요. 장모님께서 겨울에 입을 옷이 없다고 하셔서. 근데 또 필요하세요? 그게, 아예 어떻게 사람이 코트를 한 벌만 입고 다니겠나. 그거 말고도 작년에 집사람이랑 처남이 돈 모아서 사드린 옷도 있고, 작년에 사고 싶으신 옷 있다고 해서 제가 백화점 가서 사드린 것도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당장 급하신 것도 아닌데 800만 원이 넘는 밍크 코트라니. 저도 그런 계획이 없는 큰 지출은 조금 곤란해요, 장모님. 죄송해요. 언제 뭐든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만 사람 민망하게 그렇게 단번에 거절을 하나? 남들은 밍크 코트 하나씩은 다 있다는데. 아휴, 난 이 나이 먹도록 그런 것도 하나 없고 서럽다 서러워 정말.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은 더 큰 것만 계속 바란다더니 장모가 딱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장모는 호의를 호의나 고마움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더 큰 욕심으로 돌려주더라고요. 처음에 몇 번은 그냥 좋은 마음으로 들어드렸더니 그 뒤부터 장모의 요구가 더 작고 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거절하면 장모는 굉장히 투덜대며 불만을 품었죠. 그래도 요구를 멈출 줄 모르던 장모는 언제 한 번은 제게 자신의 지인들과 같이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좀 큰 돈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넨 해줄 수 있지 않나. 옆편 애들이 내가 우리 사이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준다고 자랑했더니만 그걸 또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확 유럽 여행 다 데리고 가준다고 질러버렸지 뭐. 강서방, 내 체면 좀 살려주게. 원래 자식의 기쁨은 부모 기 살려주는 거 아니겠나. 죄송하지만 장모님, 제 기준에 그건 불필요한 지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한 돈은 웬만하면 아끼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한테 고마워하긴커녕 자꾸 필요 이상으로 제게 더 많은 걸 바라시는 장모님의 요구를 계속 들어드리기 버겁고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동안 몇 번 거절을 통해 제 뜻을 잘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너무 곤란해요. 저도 정말 힘들게 버는 돈이니 이번에도 거절하는 걸 너무 불쾌하게 생각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무리한 부탁은 하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저는 그땐 정말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비췄습니다. 전에도 계속 거절하긴 했었지만 그땐 제 생각까지 확실하게 전달했던 거죠. 그러자 장모는 어떻게 장모 체면을 조금도 못 살려주냐며 제게 신경질을 막 내더라고요. 그렇게 전 서서히 다른 가족들에게와는 다르게 장모에겐 거리를 두게 됐어요. 자네 장모가 이번에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했었다며. 서윤이가 속상하다고 자기 엄마 좀 어떻게 해보라고 전화 왔었네. 내가 그렇게 꾸짖는데도 그 옆에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원. 정말 미안하네. 그 옆에 내가 원래부터 막무가내 아나무니면이 좀 있었어. 목소리도 크고 지기도 싫어해서 동네 사람들과도 그렇게 싸우고 다녔지. 너무 동네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한 번 이사까지 한 뒤로는 좀 잠잠해지더니 또 시작이구만 그래. 장인어른은 아예 돈맛을 보지 못하게 해야 버릇이 잡히지 않겠냐며 앞으로는 처가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내도 처제와 처남도 제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죠. 그래도 장인어른이 너무 좋은 분이었기에 저는 저희 부모님께 해드리던 만큼은 장모가 아닌 장인어른을 통해 도리를 다 했었는데요. 그 외에 장모의 요구는 모두 단번에 정리를 해버렸어요. 자네 참 많이 변했네. 전엔 그렇게 나한테 살갑더니만 내가 자네만 생각하면 서럽네, 서러워. 지금도 살가울 수 있어요, 장모님. 근데 장모님께서 자꾸 절 흘겨보시니까 제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서러운 건 저라고요, 장모님. 제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장모는 절 못마땅하게 쳐다보거나 눈을 흘기는 등 자꾸 불편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게 저런 말을 하는데 저도 그냥 적당히 대꾸하곤 말아버렸어요. 굳이 그 이상 일을 키워 가족들 분위기를 불편하게 하고 싶진 않아서요. 그래도 장모가 그 이상 말을 하지 않았던 건 제게 완전히 등을 돌리면 자기만 손해인 걸 알아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4년이 지난 뒤부터 갑작스럽게 제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레 터져버린 재앙, 마스크 시국에 직격탄을 맞은 거죠. 가뜩이나 힘들어진 회사는 저희 회사에 협업하던 회사들, 거래하던 업체들 여러 곳이 무너지며 그 엄청난 여파까지 감당해야 했고요. 어떻게든 회사 문 닫는 일만은 막아보려 이것저것 발로 뛰고 대출을 받는 등 정말 기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눈물 나게도 아내는 자기도 불안했을 텐데 오히려 그런절 보듬어 주더라고요. 그리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맞벌이를 시작해주는데 아시죠, 여러분? 힘들 때 같이 짐을 덜어주려 노력하고 어떻게든 힘을 주려 애를 써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살아갈 힘이 나는지요. 그때 정말 아내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과 누나네에도 처가 식구들도 모두 제게 연락해 도움이 필요하면 뭐든 말하라며 절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장모만이 절 마구 닥달하더군요. 자네, 요즘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한 번씩 자네 장인통에서 보내던 용돈도 한 번을 안 보내고 저번에 내 생일 선물만 해도 봐. 꼴랑 10만 원이라니. 나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네. 장모님, 저희 회사 요즘 문 닫기 직전이라고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집사람이 정말 힘들게 마련해서 드린 거예요. 가뜩이나 힘든데 지금 꼭 전화해서 용돈 이야기를 하셔야겠어요? 그건 자네 사정이고, 주던 걸 갑자기 끊으면 난 불편해서 어쩌라고? 자네 대출도 많이 받았다며. 그거 좀 남는 거 없어?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못 가게 생겼단 말이야. 자네 장인이 사이가 그렇게 힘든데 도움은 못 줄 망정 무슨 여행이냐고. 나한테 돈도 안 준다고. 그걸 그 양반이 자네 줬지? 그럼 그 돈이라도 좀 주게. 어? 네, 저 도와주셨고 이미 그것도 제 수중에 없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둘째 다쳐서 수술한 거 아시죠? 그때 병원비로 다 들어갔어요. 장모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그동안 제가 처가해드린 돈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어떤 상황인 줄 뻔히 아시면서 장모님 아쉬운 것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 정말 서운합니다. 서운? 서운은 내가 더 서운하네. 전엔 내가 뭐만 해달라고 하면 다 거절하더니 이럴 거면 처음부터 뭘 해주지도 말지 그랬어. 줬다 뺐으면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 줄 알아? 아유, 짜증나 정말. 이게 가족입니까? 장모는 절 닥달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그동안 제게 쌓아온 불만을 모두 터뜨리며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가 막혀서 언성을 높였죠. 뒤늦게 한 장인어른과 아내가 제게 사과하며 장모에게 크게 화를 냈지만 장모는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제 사업은 결국 마스크 시국이 시작된 지 2년이 채 못 돼요. 그러니까 마스크 시국이 터진 다음에 끄트머리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보금자리만은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빚을 갚기 위해 좀 더 낡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가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편히 잘 수 있는 내 집이 여전히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제가 망하자 장모는 아예 대놓고 절 무시하더라고요. 흥, 그렇게 돈이 있는데도 나한테 인색하게 굴더니만 자네 벌 받은 거네. 저 추리한 차림새 좀 봐. 내가 요즘 밖에 나가서 고개를 못 들어.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사인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고. 이렇게 빨리 망할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 허락도 안 해주는 건데. 엄마,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여태 이 사람이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잊었어? 그걸 잊으면 사람도 아니지. 엄마가 제일 이 사람한테 뜯어갈 거 다 뜯어가 놓고. 대체 진짜 왜 그래? 한번 돈 맛보더니 돈 없어서 죽은 망령이라도 씌인 거야? 전에도 그렇게 막말을 하고 다니더니 그래도 사람이 정도는 지켜야지. 장모님, 제가요,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우는 사람한테 침까지 뱉으려 드는 사람까지는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남도 아닌 가족인 장모님이 저한테 딱 그러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래도 그동안 전 사이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장모님은 절 사이가 아닌 돈으로만 보셨다는 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잘해줘선 안 될 사람한테 잘해주면 고맙다는 말은커녕 벌을 받은 거라는 고약한 말만 듣게 된다는 것도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네요. 뭐야?
자네 지금 나한테 따지고 드는 겐가? 망하더니 개념도 같이 사라졌어? 난 서윤이 엄마고 자네 장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장모님이 어떤 분이든 잘하려고 제가 노력했던 겁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저도 이제 장모님께 도저히 잘하겠다고 말 못하겠네요. 미안하네, 강서방. 저 옆에 내가 진짜 벌써부터 노망이 났나. 결혼을 괜히 시켰다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걸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가족이 힘들 때 힘이 돼줄 줄 알아야지. 장모가 돼서 어디서 그런 개념 반 말아먹은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 때문에 가족들이 강서방한테 고개를 못 들잖아. 저도 서운함이 폭발해 장모에게 말이 곱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다른 가족도 모두 제 편을 들며 장모에게 화를 냈죠. 그래도 다른 가족들이 너무 좋았기에 이후에도 전 처가에 가긴 했었는데요. 장모만 보면 너무 기분이 상했기에 처가에 가는 발길은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죠. 한편 제가 사업이 망했을 때 이미 처제는 결혼 준비 중이었습니다. 처제는 제가 결혼한 지 6년 뒤 37의 나이로 결혼을 했죠. 동서는 정말 쾌활하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치과를 운영하며 능력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이젠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절 형님 형님 하며 정말 잘 따라주더라고요. 형님, 저희 치과 근처에 기가 막힌 막창집이 있는데요. 제가 먹자고 한 거니 제가 쏘겠습니다. 우리 그때 2차까지 시원하게 한 잔 어떠세요? 형님,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끝나고 시원하게 사우나 어떠세요? 원래 중노동학원 바로 뜨거운 데 들어가면 심장에 물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제 차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1시간 정도 푹 주무시고 그 다음에 사우나 올라가서 시원하게 씻으시죠. 저는 빚을 갚아야 했기에 돈이 많이 없어 미안하지만 동서에게 먼저 연락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윗사람인데 밥을 얻어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동서는 자꾸 제게 먼저 연락해 사위끼리 뭉치자 자기가 술을 사겠다며 먼저 손을 내밀어 주더라고요. 저는 빨리 돈을 갚고 다시 재기하기 위해 택배 일을 시작했었는데 동선 땀 냄새로 흥건해진 절 전혀 창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 많이 배려해주고 힘쓰는 사람은 잘 먹어야 한다며 보약이며 보양식을 집으로 사다 주기도 했죠. 또 처제와 둘이서나 처남까지 셋이 저희 집에 놀러와 저희 애들을 실컷 예뻐해주고 가기도 했고요. 한 번은 왜 그렇게 절 좋아해주는지 궁금해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 결혼하기 전에 형님이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밥 사준 적 있으시잖아요. 그때 형님 회사도 되게 어려울 때였는데 그래도 우리 처제 남편 될 사람이 누군지 먼저 꼭 봐야겠다면서요. 그때 전 정말 멋진 분이구나 싶더라고요. 친동생도 아닌 처제를 참 많이 생각해주는 분인 것 같아서요. 그때 저한테 좋은 말도 정말 많이 해주셨잖아요. 게다가 집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처가 식구들도 본가 가족만큼 정말 잘 챙기셨다는데 그러기가 어디 쉽나요? 그래서 결혼하면 형님이랑 꼭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요. 나를 너무 대단하게 본 거 아닌가? 고맙긴 하지만 그것도 다 돈 있을 때 얘기지. 지금은 그러지도 못해. 중요한 거 마음이죠, 마음. 그리고 형님 지금도 충분히 멋지세요. 저 같으면 사업 망했다고 맨날 방에 틀어박혀서 술만 마실 것 같은데 형님은 보세요. 가족들을 위해 지칠 줄도 모르시잖아요. 아무리 형님이 건장하시다고 해도 택배 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는데 전 정말 형님 존경합니다. 처가엔 어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괜히 콧등이 시큰해지더군요. 사실 사업이 망한 뒤 제 자존감이 많이 깎였었는데 저를 그렇게 좋게 말해주니 너무 고맙고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짬이 나면 동서에게 먼저 연락도 자주 하고 푼돈이나마 아껴뒀다가 동서에게 술과 밥을 사주곤 했습니다. 근데 형님, 요즘 괜히 택배 기사들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세요? 왜 없겠어. 당연히 있지. 자기가 주소 잘못 기입해놓고 서울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다시 가져다 달라는 사람. 내가 아니라 늦게 배송 시작한 업체 잘못인데 택배 늦게 온다고 쌍욕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 정말 많아.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걱정돼서 집 앞에 그냥 두 개 못 둔다면서 자기가 퇴근할 때 다시 가져다 달라는 사람도 있었어. 그건 일정상 어렵다고 하니까 분실하면 책임질 거냐면서 입에 거품을 물더라고. 택배가 무거워서 너무 힘든 것도 있지만 감정노동이 정말 힘든 것도 사실이야. 한 번 동서가 제게 물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택배 일을 하며 힘들었던 적도 정말 많았어요. 물론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어 살이 7kg가 넘게 빠지기도 했죠. 하지만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들도 분명 있는 법 아니겠어요? 저는 때론 제게 선의를 전해주던 고객님들에게 힘을 얻으며 그 고된 일을 버틸 수 있었답니다. 아휴, 미안해요. 우리가 정수기가 없는데 둘 다 노인네라 무거운 생수를 5층까지 들고 올라오기 힘들어서 하는 수 없이 택배를 시켜 먹어요. 고생 많았어요. 아이, 더운데 이거라도 마시면서 일하세요. 고마워요. 기사님, 무더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한때 잠시나마 택배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음료를 준비해뒀습니다. 기운 날 수 있는 초코바도 함께 들어있으니까 드시면서 일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생수로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 배달한 제게 미안하다며 홍삼 액기스를 3봉지나 건네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집은 택배를 시킬 때마다 항상 팩 두유 하나와 초코바 하나를 봉지에 담아 문 앞에 두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실수로 택배를 다른 집에 두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던 제게 오히려 놀라셨겠다는 위로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어 그래도 일할 힘이 났었죠. 그리고 전 일을 하던 중 너무 슬픈 작별도 한번 겪어야 했습니다. 형님, 아침에 삐끗했다던 팔목은 좀 괜찮으세요? 자요, 파스 좀 사왔어요. 자주자주 갈아서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덜 무리가 가지. 그리고 웬만하면 병원 가세요. 택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제게 도움도 의지도 많이 돼주었던 동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자긴 베테랑이라며 저를 정말 잘 챙겨주었죠. 그런 그 동생과 전 술도 몇 번 마시고 서로 한 번씩 연락도 주고받곤 했었는데요. 그만 그 동생이 제가 택배 일을 시작한 지 1년 반쯤 뒤에 뇌출혈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그동안 제가 충현이한테 받은 게 여러모로 참 많아서요. 제 마음입니다. 갑작스런 비극에 마음이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그 동생에겐 고작 5살, 3살이던 아이들도 있었는데 장례식장에 가보니 동생의 아내가 아이들을 끌어안고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저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조의금과 따로 봉투에 돈을 조금 넣어 아내분께 전해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아내에게 미안한 듯 말하니 아내는 잘했다고 말해주었죠. 잘했어. 우리 남편 착한 마음씨가 어디 가나? 난 그런 당신이 여전히 멋지고 자랑스러워. 마음 많이 안 좋았겠다. 여전히 이렇게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제 편이었기에 전 계속된 장모의 구박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장모는 치과 의사인 동서가 작은 사이로 들어온 뒤 절 동서와 비교하며 계속 절 무시했었거든요. 저와 사이도 안 좋아졌으니 안 입고 온 마음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네 너무 강서방이랑 붙어 다니지 말어. 강서방이 전엔 잘 나가는 사업가였다지만 지금은 쫄딱 망해서 볼 것도 없는 사람이야. 치과 의사인 자네랑 겸상하기도 어려운 처지라고. 게다가 강서방은 대학도 못 나온 거 알지? 치대까지 나온 자네랑은 수준이 달라, 수준이. 자, 여기 고기 더 많이 먹게. 아, 그래도 전 형님이 좋아요, 장모님.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실패하면 없이 살겠어요? 그런 걸로 너무 형님 뭐라고 하지 마세요. 형님 무안하시겠네요. 솔직히 전에 형님이 잘 나가실 땐 벌이로는 오히려 제가 형님하고 겸상도 못했을걸요. 전엔 그냥 페이 닥터였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엔요, 장모님. 대학보단 적성을 잘 살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됐어요. 고기는 형님 주세요. 전 많이 먹어서요. 처음엔 동서도 당황해하며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동안 다른 가족들이 계속 장모에게 뭐라고 하자 장모는 돈 많은 작은 사위에게 붙어 저를 함께 무시하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동선 점점 처가에 적응하며 장모에게 딱 부러지게 말을 하더라고요. 차마 돈 많은 작은 사위에게 과거 저에게처럼 장모는 더 말을 못하고 입만 삐죽 내밀곤 했죠. 그리고는 괜히 저에게 또 이러는 겁니다. 자넨 전에 사업을 입으로 한 건가? 말 주변이 얼마나 좋으면 저 잘난 장서방이 별 볼 일 없는 자네 편을 저렇게 들어? 그리고 자네, 대체 제대로 된 일을 언제 구할 건가? 큰 사이가 막노동 같은 택배 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아? 자네 때문에 내가 창피해 죽겠어. 그럼 제 얘기를 나가서 아예 하지 마세요. 전 지금 제 일도 충분히 보람차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장모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동서가 저를 왜 이렇게 좋아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과거 장모님처럼 절 돈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닌 건 확실하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계속된 장모의 날선 말을 어떻게 기분 좋게 받아쳤겠습니까? 정말 아내가 제게 조금만 덜 잘했고 장인어른이 덜 좋은 분이었다면 처가의 아이의 발길을 끊었을 거예요. 동서도 장모에게 점점 질려가는지 장모만 보면 몰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했죠. 들어보니 장모는 동서에게도 전화를 걸어 자꾸 돈 보내달라, 이거 사달라며 요구를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래도 장모님이니까 좋은 마음에 해드렸는데 갈수록 너무 과하더라고요. 집사람이 그러는데 전엔 형님한테 더 했다면서요? 형님이 그렇게 잘해드렸는데 지금 장모님 하는 걸 보면 너무 창피하다면서 집사람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전 형님이 장모님 안 좋아하시는 거 100번 이해합니다. 그렇게 동서가 결혼한 지 2년 뒤 초복이 다가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서가 제게 전화를 걸어 제가 쉬는 그 주 일요일에 백숙을 먹으러 가자더군요. 형님, 제가 잘 아는 산장이 있는데 우리 닭이나 실컷 같이 먹고 와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계곡에 발도 좀 담그고 오면 좋잖아요. 제가 초대하는 거니 이번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 많은 가족 몫을 자네가 다? 너무 비쌀 텐데. 에이, 저 치과 원장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형님이 저 맛있는 통삼겹살도 사주셨잖아요. 백숙이야 좋아했지만 장모를 볼 생각을 하니 배속이 괜히 더부룩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장인어른을 모시고 나가면 좋아하실 것 같아 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당일 나갈 준비를 하는데 장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은 전 기분을 팍 잡치고 말았어요. 자네, 오늘 자네는 오지 말게. 뻔히 자네랑 나랑 사이도 안 좋은데 마주보고 먹다가 체할 일 있나? 더운데 거기까지 가서 열불나게 말이야. 자네가 나보다 젊으니까 자네가 오지 말게. 능력도 없으면서 그 시간에 일이나 더 하지. 안 끼는 데 없이 다 끼려고 들어. 난 분명히 말했네. 장모는 그렇게 말하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데 도가 텄구나 싶어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옆에서 그 전화를 함께 들은 아내는 펄쩍 뛰며 자기 엄마 노망난 거 아니냐고 화를 냈죠. 그리곤 신경도 쓰지 말라는데 때마침 동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형님, 출발하셨어요? 저흰 이제 출발하려고요. 아무래도 난 못 갈 것 같아. 아, 왜요? 아휴, 내가 있어봤자 분위기만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내 얼굴 보면 체할 것 같다고 장모님이 오지 말라네. 그래서 애엄마랑 애들만 보내려고. 애들 챙기는 거야 처남이 좀 도와주겠지 뭐. 초대해줬는데 미안해. 근데 이 상황에 꾸역꾸역 가서 기분 더 상하는 것보단 이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 저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마음으로 동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는 자기도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리곤 제게 무조건 나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장모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안 돼요. 무조건 형님 오셔야 돼요. 제가 이 자리 마련한 건 힘들게 일하는 형님 기력 좀 보충하셨으면 해서인데 형님이 안 오시면 의미가 없죠. 아니야, 난 됐어. 그래도 좀 와주세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이참에 장모님 하신 행동을 제대로 좀 고쳐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시죠?
저도 장모님한테 지금 불만 엄청 많은 거 오셔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한번 제대로 보여드려야 더는 저한테도 특히 형님한테도 함부로 못하실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형님만 피해보고 있으시려고요? 형님이 뭐가 못났고 뭐가 부족한데요. 장모님 그 행동 단단히 한번 고쳐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형님 안 오시면 저 그냥 오늘 식사 취소해버릴 겁니다. 동서는 마치 자기가 기분이 더 상한 듯 보이더라고요. 동서는 주소를 다시 보낼 테니 산장이 아닌 그곳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과 장모 처남에게도 다시 주소를 보낼 거라면서요. 전 하는 수 없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주소지의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를 도착하자마자 피식 웃음이 나고 말았죠. 이미 처남과 장인어른과 함께 도착했던 장모는 완전히 똥 씹은 표정으로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곤 동서가 미리 주문해 놨다던 음식이 한가득 나오자마자 격앙된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자네 대체 뭔가? 초복이라면서 왜 닭이 안 나고 이게 나와? 초복에 꼭 닭을 먹어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보양식이면 다 오케이죠. 제가 특별히 닭보다 더 비싼 음식 대접해 드리려고 여기로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드세요, 장모님. 난 이거 못 먹는다고. 동서가 바꾼 약속 장소는 바로 대게 가게였습니다. 장모는 괜히 밑반찬으로 나온 샐러드와 콘치즈만 뒤적이며 마구 짜증을 냈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동서는 장모를 골탕 먹이려 잔머리를 쓴 것 같았죠. 왜냐하면 장모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 대게는 입에도 못 대는 사람이었거든요. 와, 장서방, 나 대게 진짜 좋아하는데 비싸서 못 먹은 지 꽤 됐는데 완전 군침이 줄줄 흐른다. 고마워, 진짜 잘 먹을게. 반면 전 정말 없어서 대게를 못 먹는 사람이었어요. 동서는 그걸 기억하고 있던 것 같았죠. 전 우선 살을 잘 손질해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장인어른 접시에 먼저 덜어드렸어요. 그동안 동서는 두툼한 다리살을 발라 장모의 접시에 올려주며 말하더군요. 왜 못 드시지? 이 맛있는 걸. 장모님, 그러지 말고 한번 드셔보세요. 대게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자네, 나 지금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거지? 나 엿먹이려고 여기로 장소 바꾼 거지? 나 갑각류 알레르기 있단 말이야. 아유, 저기 치워 그거. 네? 아유, 전 몰랐어요. 그러셨어요? 아유, 아까워라. 그럼 이건 평소에 고생하시는 형님 드리겠습니다. 장모님은 거기 그 양상추 샐러드랑 콘치즈 많이 드셔야겠네요. 자, 형님, 여기요. 장모는 계속 우이시 우이시 하며 있는 대로 성질을 부렸어요. 동서는 정말 몰랐다는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떴는데요. 슬쩍 제게 윙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서는 역시나 일부러 약속 장소를 그곳으로 바꾼 거였죠. 장모의 도가 지나친 행동에 장모에게 한 방 먹여주고 싶었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장모의 알레르기 이야기는 전에 처제가 말해준 적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장모가 자기 입으로 말한 적은 없었기에 장모는 뭐라고도 따지지도 못하고 계속 성질만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식구들은 맛있게 대게를 먹었어요. 다들 눈치로 동서의 꾀를 알아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장모 보란 듯이 추가 주문까지 하며 정말 잘 먹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가족들이 그랬겠습니까? 아내와 처제야 조금 전 일을 알고 있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듣기로 장인어른과 처남은 장모가 무슨 실수를 했으니 동서가 이런 행동을 했겠지 하고 생각했었다네요. 장인어른은 아예 저보다도 더 신나서 대게살을 싹싹 비우셨고요. 이야, 이거 우리 작은 사이 덕분에 호강하네. 내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술안주로 최고 아닌가. 우리 사위 최고네, 최고. 내가 집사람 때문에 대게, 꽃게 이런 거 평소에 잘 못 먹었거든. 오늘 정말 너무 좋구만. 여보, 당신은 저 샐러드나 더 리필해달라고 해. 지금 누구 놀려? 아유, 시끄러워. 그만 좀 처먹어, 이 화상아. 장모는 식사하는 내내 꽁에 있더라고요. 혼자 막 신경질 내더니 천장을 보며 울상을 짓기도 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린 추가까지 시키고 볶음밥도 먹으며 아주 배가 터지게 포식을 했어요. 그 와중에 전 동서와 함께
장모를 계속 은근히 약 올리기도 했습니다. 장서방, 짠, 한 잔 하자고. 장인어른, 제 잔도 한 잔 받으시죠. 아유, 좋죠, 형님. 자, 처남도 한 잔 받아. 짠. 아, 술 맛이 다네요, 달아. 대게가 맛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우린 장모를 철저히 따돌림시켰습니다. 그날 너무 기분이 나빴었는데 동서 덕분에 참 통쾌했었죠. 그런데 동서의 반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대게값이 정말 엄청 나왔거든요. 동서는 그 계산서를 장모에게 주더라고요. 뭐야, 이걸 나한테 왜 주나? 난 하나도 안 먹었는데. 제가 오늘 카드를 좀 두고 와서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다 얼만데 나더러 계산하래. 당연히 식구가 많으니까 그 정도 나왔죠. 식구가 많잖아요. 그래도 대게를 배 터지게 먹었는데 이 정도면 싸게 나온 거예요. 그래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지. 자네 진짜 대게집으로 약속 장소 변경한 것도 그렇고 오늘 나한테 왜 이러나? 기억 안 나세요? 장모님 저희 치과에 임플란트 하러 오셔선 돈도 안 내고 그냥 가셨잖아요. 그럼 저한테 빚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치료비 오늘 이걸로 퉁칠게요. 뭐? 아니, 무슨 사이가 장모 치료해주고 돈을 받겠다고 그래? 그게 무슨 심보야? 무슨 심보기는요. 공과사는 지키려는 심보죠. 제가 먼저 무료로 해드린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장모님이 막무가내로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 정도면 많이 할인해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동서가 장모에게 불만이 많이 쌓였던 건 평소 장모의 무리한 요구나 저에게 하던 무리한 행동 말고도 이유가 또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전에 동서가 제게 전화해 엄청 불만스럽게 투덜댄 적이 있었거든요. 장모님이 저희 치과에서 임플란트 하시고 싶다길래 제가 진짜 저렴한 가격에 해드렸거든요. 근데 알겠다고 하시더니 막상 치료 다 받으시곤 가족끼리 무슨 돈을 받냐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하니까 아휴 몰라 고맙네 하곤 슝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치과를 봉사활동하려고 여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면 다 공짜로 해줘야 한다는 그 마인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긴 엄연한 제 사업장이고 직원들도 다 보고 있는데 그런 절 전혀 배려할 생각도 없고 장모님만 이득 보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행동이잖아요. 평소에 좋은 선물이야 해드릴 수 있지만 제 일터에서까지 그러시는 건 곤란하죠. 이것뿐이 아니었어요. 그 뒤 장모는 자기 지인들 몇 명을 동서 치과에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장모 마음대로 치료비 절반을 할인해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제 치과에서 왜 장모님이 마음대로 돈을 할인해 준다 어쩐다 하시는 거예요, 대체?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할인해 주기로 한 돈 중 일부를 장모님이 챙기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보는 눈이 많아서 대충 거절하고 보내는데 그것 가지고 얼마나 치사하다 날 망신 줬다 하면서 역정이신지. 장모님 성격이요. 너무 아나무인해 막무가내인 것 같아요. 평소에도 저한테 전화해선 용돈 100만 원 정도 당장 보내라. 뭐 사줘라 하면서 얼마나 닥달하시는데요. 그런 장모의 만행 때문에 처제가 가운데서 정말 화도 많이 내고 미안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모는 과거처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불만이 쌓이다 장모가 제게 함부로 하는 모습까지 계속 보이니 동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동서의 말을 듣고 장인어른은 장모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뭐야, 당신 그때 돈 냈다면서? 그럼 그 돈 어디다 삥땅 쳤어? 그게 이놈의 여편네가 이따 집에서 봐. 아유 장서봐, 내가 정말 미안하네. 그 돈 내가 다시 보내주겠네.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계산 장모님이 다 하시면 그걸로 그냥 끝내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모님, 계산 꼭 잘 좀 부탁드립니다. 중간에서 돈을 삥땅 친 것까지 들키자 장모는 울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곤 이내 표정이 험악해지더니 동서에게 막 화를 냈습니다. 자네, 진짜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애초에 자네가 사준다고 부른 거 아닌가? 근데 난 먹지도 못하는 대게집으로 와서 계산까지 하라고 하고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솔직하게요. 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장모님.
아까 형님들어 오늘 오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그게 왜? 형님이 사업 망하기 전에 장모님께 정말 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망하자마자 이렇게 구박하신다는 건 사위를 우습게 보셨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장모님 2년 동안 저도 정말 많이 곤란하게 만드셨죠? 보통은 한 번 거절하면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구나 하게 마련인데 장모님 오히려 절 속 좁은 사람 만드시더라고요. 사위가 돼서 그 정도도 못 해주냐면서요. 아니, 그럼 사위가 장모한테 효도하는 게 당연하지. 아니요. 도리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나 지키는 거죠. 근데 장모님은 애초에 형님에게도 저한테도 사위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사위들을 계속 우습게 보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작정하고 이 좀 갈았습니다. 동수의 똑 부러지는 말에 장모는 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평소 장모 행동이 오죽했으면 다른 가족들은 모두 동서의 편을 들었죠. 한 번 사위들한테 혼쭐 날 줄 알았어. 아무리 사위들이 착해도 적당히 했어야지. 아주 꼴 좋다 당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 이제 알겠네. 강서방, 이거 다 자네 짓이지? 자네가 또 장서방 꼬드겨서 나 골탕 먹이자고 한 거지? 내가 오늘 여기 좀 오지 말라고 했다고 대놓고 앞에 나서서 말할 것이지? 뒤에서 치사하게 이런 짓을 꾸며? 제가 뭘 꾸밉니까? 그동안 장모님 앞에서 할 말 다 했었는데 제가 뭘 치사하게 굴었어요? 전요, 이젠 장모님이라면 질려버려서 말 섞기도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안 오려고 했는데 오길 잘했네요. 좋은 구경 했으니까요. 정말 속이 다 시원하네요. 뭐야? 장모님, 오죽했으면 저 착하고 결혼한 지도 2년밖에 안 된 장서방이 이런 행동을 했겠어요?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사위들이 돈 버는데 장모님이 뭐 보태주셨어요?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욕심을 내고 다른 가족들 전부를 죄인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대놓고 나서서 말하라고 하시니 오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람 그렇게 도구로만 여기다간 옆에 있는 남은 사람도 다 떠납니다. 지금 여기서 장모님 편드는 가족 누가 있어요? 오죽하면 자기 자식들도 남편인 장인어른도 장모님한테 꼴 좋다는 말을 합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다 진짜 외톨이 됩니다. 이젠 전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쓸 거지만요. 동서가 작정하고 깔아준 판을 저도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장모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을 각오라고 속 시원하게 뱉어버렸네요. 장모는 분했는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런 장모를 두고 가게를 나와버렸어요. 결국 장모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많은 돈을 다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장인어른에게 엄청난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했죠. 난 당신이 어떻게 하든 당신 편이야. 여태 우리 엄마를 상대해준 것만으로도 난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아내도 처제도 장인어른과 처남까지도 저와 동서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더군요. 덕분에 이후부터 동서와 전 장모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전화에 일절 받지도 않았고 처가에 가서도 장모가 말을 걸면 다 무시했어요. 그러다 장인어른이 말을 걸면 그제야 우렁차게 대답을 했죠. 네, 장인어른. 아, 막걸리요? 네, 제가 나가서 사올게요. 오랜만에 다 같이 한잔 하시죠. 우린 아내와 처제의 의견을 맞춰 선물도 장인어른의 것만 사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던 장모는 얼마 전엔 울먹거리며 이러더라고요. 자네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왜 날 투명인간 취급해?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건 장모님이 먼저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해드린 건데요. 저도요. 장모님이 저랑 형님을 돈으로만 보시는데 어떻게 사람도 아닌 돈이 장모님하고 말을 섞겠어요? 그때 동서전 차갑게 이렇게 대꾸하곤 말아버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옆에서 혀를 끌끌 차며 다 자업자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작년으로부터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동서와 전 장모와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장모는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너희가 뭔데 날 무시해? 장모 무시해서 사이가 득볼 게 있는 줄 알아?
하지만 우린 장모의 말을 무시했죠. 장모가 변할 때까지 우리도 전혀 변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더니 얼마 전엔 장모가 또 이러는 겁니다. 자네들 나랑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건가? 서로 불편하잖아. 이젠 좀 좋게 좋게 지내보세. 자네들이 그러니까 자식들이랑 내 남편까지 날 더 무시하잖아. 장모는 은근히 화해하자는 식으로 말을 걸더라고요. 하지만 동서도 저도 속지 않았습니다. 분명 탐욕스러운 장모는 또 동서를 닥달하고 절 무시할 거며 뭐든 자기 입맛대로 되지 않으면 또 길길이 날뛰게 뻔했으니까요. 우린 장모의 행동이 정말로 바뀌지 않으면 전혀 바뀔 생각이 여전히 없습니다. 한편 지금 동서와 저의 우애는 더욱 깊어지고 있어요. 물론 동서도 앙금이 있어서 장모에게 그런 행동을 한 거지만 그래도 절 생각해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록 좋은 건 못해주더라도 윗사람으로서 술이라도 한 잔씩 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돈을 누가 잘 벌고 못 벌고를 떠나 그냥 그렇게라도 손이 동서로서 챙겨주고 싶어서요. 그렇게 동서와 사이좋게 지내며 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빚을 다 갚고 빨리 재기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절 여전히 믿고 지지해주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저를 여전히 걱정해주는 부모님과 장인어른을 위한 길이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할 자유도 싫어할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자신의 철저한 이득일 뿐이라면 그 사람 곁에선 사람들이 하나둘씩 분명 떠나갈 거예요. 필요에 의한 관계는 그들의 사이를 잠시 연결시켜주고 있던 무언가가 사라지면 끊어져 버리고 마니까요. 진정한 내가 아닌 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언가만 좋아했던 사람과 진심으로 계속 인연을 맺어나가고 싶어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 자연스레 다른 좋은 것들도 이끌려오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진심 어리고 따뜻한 대화, 정말 어려울 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도움의 손길, 모든 일을 함께 나누며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시간 같은 거 말이죠. 반면 얄팍한 관계 뒤엔 아무것도 남지 않거나 굳이 남는다면 괘씸함, 씁쓸함 같은 것만 남을 거예요. 이러한 사랑 관계 이치를 제 장모와 같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그 곁을 다 떠나가기 전에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고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곁에 항상 진실된 인연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